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요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교과서 108쪽과 1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배워왔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을 적었고요. 물결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결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콕 찍고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주면 꺾은선 그래프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물론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이 적힌 건 이 순서는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직접 자료를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선생님께서 어떤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기온을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라고 하셨어. 후후, 기온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지 하면서 자,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기온을 조사해가지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별로 어떤 지역의 기온을 조사해서 표로 정리하고, 첫 번째 일단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무엇을 조사해야 하나요? 그렇죠, 어떤 지역의 기온이에요. 모둠에서 조사할 지역을 정해보세요. 국가통계 포털에서 조사할 지역의 기온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요 검색어를 국가통계 포털 이렇게 치면은 사이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사이트 있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내 통계, 거기 가운데 있는 이 지방지표 통계표, 그 다음으로 찾을 곳이 환경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세 번째 기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조회 설정 가셔가지고요 시점을 우리 2013년도 요거를 2013년도로 바꾸고요. 조회 버튼을 다시 누르면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모든 지역의 기온이, 평균 기온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표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요, 제가 사는 곳이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를 이렇게 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는 경상북도의 기온, 그리고 연도는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온을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적어주면,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와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 표에 기록한 내용을 보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표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표의 내용. 자,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요 국내 통계, 그리고 국내 통계 중에서도 이 지방지표 통계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주제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환경 눌러주고요. 환경 여기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기온 시도를 클릭해주면 아까와 우리가 컴퓨터에서 봤던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둠에서 조사할 지역, 또는 여러분들이 조사할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로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는 정리를 했고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결표가 있습니다. 물결선이 있습니다. 물결선. 자, 꺾은선의 가로와 세로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눈금이 지금 가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칸에는 기온을 적어주면 되고요. 세로 칸에는 연도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가로에는 연도, 세로에는 기온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 괄호 돼 있는 곳에 단위를 적어줘야 됩니다. 도시, 여기는 년. 자, 물결선을 몇 도와 몇 도시 사이에 넣으면 좋을까요? 물결선은 우리가 필요 없는 눈금이거든요. 값이 없는 그 사이를 우리가 물결선으로 표시할 거예요. 잘 보면 제일 낮은 눈금을 찾아야 돼요. 12.5보다 더 낮은 게 있나요? 없죠. 12.5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12.4도부터 0도 사이에는 눈금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이를 눈금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물결선으로 처리해가지고 없애도록 할게요. 세로 눈금 한 칸의 간격은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일단 물결선 표시를 12.5도씨까지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는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자, 다시 우리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봤더니 기온이 12.5, 12.5, 13.0, 13.2 붙어가지고 12.9까지 있어요. 소수 첫째 자리 수까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0.1 단위로 정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0.1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0.1로 정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0.1이 5개 모이면 0.5. 12.5에서 0.5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13.0이 되죠. 그리고 13.5, 14.0, 14.5, 15.0, 15.5가 됩니다. 자, 우리 소수 첫째 자릿수까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5 대신에 15.0이라고 그냥 표시해 봤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냥 15라고 표시해도 괜찮아요. 요거를 14라고 표시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13으로 표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큰 눈금이 13.3이죠. 그러면 13.3인데 13.3은 13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면 돼요. 여긴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는 이만큼 눈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낭비가 심하죠. 낭비가 심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눈금의 크기가 0.1이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0.05나 이런 걸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낭비는 조금 심하지만 우리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0.1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은 최대 13.3까지 아무 문제 없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 적어볼게요. 가로에는 연도 적습니다. 세로에는요, 기온, 도시 적고요. 물결선이 필요했죠? 물결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0도와 12.5도 사이를 표시했고요.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했더니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0.1도씨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3도, 13.5 이렇게 정했어요. 물론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네 번째,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콕 찍어주세요. 2013년도에는 12.5예요. 2014년도에는 12.5 똑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13.0, 2016년도에는 13.2, 13도에서 2칸 올라가면 되죠. 2017년도에는 12.8, 12.8도시니까 13도에서 2칸을 내려오면 돼요. 2018년도에는 12.7, 2019년도에는 13.3, 13도에서 3칸 올라가면 되겠죠. 2020년도에는 13도, 13도, 2021년도에는 12.9,
도시니까 13도에서 한 칸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점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자를 가지고 반듯하게 이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목을 적으면 경상북도의 기온 변화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경상북도는 기온이 올랐다가 평균 기온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는데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는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별로 조사한 지역의 기온을 나타낸 거꾸선 그래프를 발표하고 각각의 거꾸선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일단 방금 전에 우리가 그려봤던 경상북도의 기온 변화, 서울특별시의 기온 변화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비교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합쳐놓으면 돼요. 일단 합치기 전에 같은 시기에 지역별로 기온이 다르게 나타나죠.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기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경상북도의 기온이 조금 더 낮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빨간색은 서울의 기온, 파란색은 경상북도의 기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색을 달리해서 나타내니까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각 모둠에서 나타낸 거꾸선 그래프를 비교하고 알아낸 내용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미래에는 기온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왠지 점점 기온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로 서울보다는 조금 낮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지구가 엄청나게 환경 파괴가 많이 됐다는 뜻이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축제 시기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따뜻한 시기 아니면 조금 더 추워져야 되는 시기, 그 시기를 연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때 축제를 정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가 서울보다 전체적으로 기온이 더 낮다는 거 방금 전에 확인했고요. 지역마다 기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서울은 더 따뜻하고 경상북도는 더 기온이 낮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특별시든 경상북도든 기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과거보다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오염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환경오염이 얼마큼 심한지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마 배웠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아껴 쓰기, 뭐 쓰레기 줍기, 그리고 재활용하기 뭐 등등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면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거 배웠죠. 우리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경상때 기온 자료를 표로 정리한 다음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알맞은 그래프. 자,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야 돼요. 그 그래프를 그린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아니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아니면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도 혼자서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